안녕하십니까, 이인진 과학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처음에서 2025학년도 수시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어, 제일 첫 번째 얘기가 이제 보시면 입시 전형에는 크게 나누면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있는데, 우리는 수능 전에 있는 수시 전형 세 가지 전형을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크게 말하면 학생부 교과가 있고요, 그죠? 학생부 종합하고 논술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선생님? 일단 내신의 등급이 얼마나 전형에 영향이 있는가가 제일 차이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내신이 얼마나 좋으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겠죠.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가 제일 내신의 영향력이 크고, 그다음에 논술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내신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은 어떤 학생들이 많이 가나요? 학생부 종합은 내신 성적도 나쁘지 않고, 근데 대신 비교과 활동이 되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거 보시면 수시는 총 몇 장 쓸 수 있냐면 6장을 쓸 수 있죠. 근데 특수대학 같은 경우가 뭐 사관학교로 육사, 해사, 공사라든가 카이스트 경찰대학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다. 육회 제한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연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카이스트라든가 유니스트라든가 뭐 또 뭐 있습니까? 디지트라든가 이런 쪽에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이제 작년도 저작년도에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걔는 보통 이제 성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갑자기 사관학교로 간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사관학교도 좋아 선호하면 또 많이 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이제 6회 제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정시는 어떻게 되죠? 가군과 나군과 다군 각각 한 군데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 내신 성적을 선발하는 전형이죠. 내신이 거의 100%라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 대신에 이제 내신은 각 고등학교마다 이제 산출할 때 학생들의 그 뭐가 다를까? 위치가 좀 다르죠. 네, 일단 반영하는 그니까 공통 과목이랑 일반 과목이 있는데 그걸 반영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교과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역균형이라고 말하고, 지역균형이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들어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교과는 뭐 A라는 고등학교와 B라는 고등학교의 차이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약간 뭔가 걸었는데, 그게 뭡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가 조금 괜찮은 학교들은 3합으로 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보통 이제 2합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한 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학에서는 수능 최종 기준을 학생부 교과에서는 적용한다, 이러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많이 적혀 있는데, 가장 유의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주의할 점은 이게 학생 최저 기준에 따라서 등급 컷이 되게 많이 갈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 최저 기준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이렇게 면접도 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면접에 자신 있다면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면접이 있는 대학은 아무래도 또 내신에서 국초 내신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일부 교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이 하도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이런 데는 면접이라는 게 굉장히 형식적이 아니고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화여대도 전통적으로 이제 면접을 좀 강화한다. 대신에 이화여대는 체제가 없는 대신에 면접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는 동국대 같은 경우는 추천은 교과에 들어가 있는데도 여기가 교과 종합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없죠? 최저 기준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최저 기준은 다 아실 거고요. 최저 기준이 보통 스카이가 어떻게 되나요? 교과 전형에서? 보통은 여기 보시면은 고려대도 3합 7이고, 그 다음에 연세대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수학 포함 2합 5거든요. 근데 대신 여기 영어를 무조건 3등급 이상을 맞아야 돼서 이거는 수학 포함이라고 하지만 국어나 탐구를 합쳐가지고 2합 5를 맞춰야 돼서 이것도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중앙대도 3합 7.
대부분 서울에 있는 우리가 알아주는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이 3합 7 또는 3합 8인데 홍대가 3합 8이죠. 네. 스카이는 다 3합 7인가요? 연대 빼고 그죠?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특별하게 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곳이 있을까요? 주위보다는 그냥 여기 보시면은 경희대가 여기도 음, 2합 5라서 음. 그냥 학생에 따라서 이게 여기는 다른 학교보다 좀 최저를 맞추기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합이라서. 2합이니까 좀 수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뭐 탐구가 또 평균으로 2개 나가니까 네. 다른 데는 3합 들어가면 탐구가 보통 1개 이렇게 되는 학교도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에 따라서 좀 맞춰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건대 같은 경우는 중위권 대학에서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체제가 없다. 체제가 없다는 말은 조금은 내신도 조금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뭔가요, 선생님? 이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등급을 제일 많이 반영하는데 여기 일부 대학에서는 비교과 영역도 반영을 하는 대학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으로는 고려대, 경희대 이렇게 있고 서강대가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 여기는 출결이라서 여기는 별로 반영 비율이 그렇게 클 것 같진 않아요. 대신 여기 보시면은 밑에 최저 기준이 없는데 서류 평가가 30%씩 들어가는 대학이 건국대, 동국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학은 좀 학생부가 그래도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평가를 하냐 보면은 일단 이수 과목을 본대요. 그래서 이수 과목이 뭐냐면은 자기가 만약에 뭐 컴퓨터 공학과를 갈 건데 여기서 수학을 어떤 거를 이수를 했느냐. 그다음에 선행 과목이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물리 2를 들었는데 물리 1을 듣지 않고 물리 2를 들으면 여기서 또 감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점이 되나 이것도?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반영을 하고 아니면은 자기 그 그 선생님들이 적어주신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런 게 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여기 대학에서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을 봤고요. 교과 전형은 아까도 말했듯이만 이제 체제가 적용된다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넘어갈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초이 말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 그래 가지고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그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런 것들인데 요즘은 봉사가 많이 이제 조금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라든가 봉사 활동은 많이 빠졌으니까 동아리 활동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작년부터 약간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도 좀 더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세부 능력 특기사항 각 선생님 교과목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 또는 이 학생이 뭐 학과의 전공 적합성이 맞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뭐가 많죠? 면접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고 대부분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최고 학교는 뭐 연대나 고대 이런 데는 당연히 기준이 있는가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를 보면은 여기는 다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서울대 일반 전형은 안 하고 일반 전형은 없어요. 네, 없지만 지역 균형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 연세대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최저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되게 많은 대학에서 면접을 그렇군요. 체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면접을 보겠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면접이 좀 강하다. 면접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체제가 있는 곳보다는 조금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진 학생도 가능한데 대신 면접이 좀 세다든가 또는 자기 학교가 일반고보다는 조금 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더 뭐 활동이 많다든가 좀 우수하다, 뭐 뇌수혈기 많다 그러면 면접이 있는 전형도 괜찮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3배수나 5배수 뽑잖아요. 그 배수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추가 합격이라든가 또는 이중 합격자가 생기기 때문에 3배수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괜찮다고 보는데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그래도 뭐 내신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네. 보통 뭐 한 2점대 정도는 들어와야 되죠. 네. 근데 가끔 이제
툭 튀어나오는 뭐 4점대 학생들도 있긴 있는데 그 학생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뭡니까? 특목고, 특목고나 자사고인데 글쎄요 건대 정도 가는 학생들이 미안합니다. 근데 건대 정도의 특목고가 많지는 않겠죠. 그쵸. 한두 명 정도 있는 거 그게 이제 입시에 봤을 때 그게 보인다 해가지고 아 이게 4점대가 되는구나. 그건 일반 학교가 아니고 조금 다른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렇게 보고요. 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네요. 그죠? 네. 자,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체제가 없는 곳이 여기 있죠. 연세대라든가 또 어디 있나요? 시립대. 이런 데가 체제가 없죠. 한양대도 없네. 그죠? 요런 체제고. 그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는 요는 수능 전에 있는 거고 시립대라든가 요런 한양대 같은 거는 수능 이후에 있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은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요런 데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제는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비슷하게 적용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논술 전형인데 이거는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자료를 뽑아왔을까요? 이건 그냥 한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뽑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공계열은 이렇게 대부분 수학 논술을 보신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학 논술은 맞는데 학교마다 논술 유형이 좀 다르죠. 연세대학도 있고 다른 고대도 있고 원래 고대가 신설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논술 유형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연대 논술은 자신 있는데 다른 대학에 연대보다 좀 낮은 학교의 논술은 더 자신 없어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들은 좀 여러분들이 보고 자기에게 맞는 문제를 좀 선택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으로 나눠서요. 각 전형별로 모집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낸 표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올해 2025학년도 수시 모집으로 8만 명 정도를 모집하고 정시로는 4만 명 정도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에서는 수시 모집이 정시 모집보다 훨씬 더 많고요.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시는 지금 매년 증가 추세인데 올해는 정시가 700명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어차피 얘들은 보면 수시 전형이 여기도 쌤께서 많다고 그랬는데 그 비수도권 내려가면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시에서 훨씬 더 많이 뽑거든요. 그는 이제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 정도 우리가 이제 가고 싶은 이런 대학들은 주로 이제 뭡니까? 정원을 채울 수 있다는 건데 네.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소도시에 있는 이런 대학들은 이제 정원 차이가 급급하기 때문에 수시에서 좀 많이 뽑겠다 이런 의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또 합격자를 보면 교과도 보면 굉장히 오히려 지방에도 낮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학종 준비보다는 그냥 교과로 해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죠? 전형 인원 변화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지금 학생부 교과랑 종합이랑 논술에서 전형 변화가 어떻게 되냐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주목할 점은 고려대가 올해가 지금 논술이 신설이 돼가지고 361명이 추가가 되면서 지금 교과랑 종합이랑 둘 다 인원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나 종합에다가 지원을 하실 친구들은 이렇게 좀 인원수가 줄어서 작년보다 힘들 수도 있겠구나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고대가 또 논술이 수능 이후에 있기 때문에 원래 노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그냥 건국대가 교과가 많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시립대랑 여기 성균관대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올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내용들은 다 얘기하셨나요? 그러면 제일 첫 페이지 한번 잠깐 볼게요. 제일 첫 페이지 우리가 이제 노리는 게 뭐였냐면 입시 전략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에 대한 얘기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교과 전형에서 각 대학들이 교과 전형의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종합 전형의 각 대학별로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커트라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될까요? 또 그 다음 얘기는 뭐를 또 많이 중시하면 될까요? 교과의 커트라인하고 또 남아 있는 과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커트라인을 볼 때 최저 학력 기준과 살펴보면서 같이 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중요하네. 그죠? 체제가 만족한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체제가 낮으면 낮을수록 오히려 교과 내신은 올라가고 체제가 높으면 높을수록 교과 내신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봐야 되는데 대체로 우리가 이제 서울 쪽에는 교과가 체제가 얼마일 때 체제가 어느 정도 되더라. 또는 교과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고 원래는 특히 이제 자유전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의과대학의 이제 인원수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이제 어디로 포진되느냐에 따라서 공대는 내신은 좀 낮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